옹기종기 다 모여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식구들이 외출하고 혼자 집에 나왔을 때 화장실이나 옷장 부근에 지나다 보면 혹시 갑자기 몸이 어스해지고 사람마다 몸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 그 수호신이 나쁜 기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때는 즉시 작은 공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위치 갖다가 놔두면은 소멸이 돼. 왜 집안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이 좋은가요? 소금 단지를 두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소금 단지는 그냥 소금이 아니고 현관에 두게 되면은 식구들이 바깥에 출타를 했다가 들어올 때 역시나 이제 좋지 않는 흉한 기운이 따라돌아. 그러면은 바로 현관에 소금 단지를 뒀다면은 현관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금 냄새만 나도 도망을 가. 그래서 흉한 기운을 이제 막아주는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친척이나 또 지인의 상이 나서 문상을 갔어. 그럼 문상을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더 좋지 않는 곳에 갔기 때문에 대문을 열고 소금을 몸에 뿌리고 그 이제 나쁜 흉기를 다 이제 내치고 그래 집 들어가면 좋고 또 집 안에 들어가도 그 흉한 기는 또 입에도 따라 들어간다 그래.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양치질을 해서 그걸 다 이제 나가도록 방편을 해. 그뿐 아니라 집안에 식구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식구들이 외출하고 혼자 집에 나왔을 때 집에 있으면서 화장실이나 옷장 부근에 지나다 보면 혹시 갑자기 몸이 어스해지고 머리가 수그러지는 그런 게 있어. 그때는 여기에 나쁜 기가 있구나 하는 걸 나를 항상 사람마다 각기 몸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 그 수호신이 그 나쁜 기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때는 즉시 작은 공기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 위치 그렇게 갖다가 놔두면은 그것이 좀 소멸이 돼. 그래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왜 주방과 안방이 보이면 안 되나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방이 보이면은 식복이 나가. 주방에는 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식복이 나가기 때문에 마주 보이면 가난해져. 식복이 나가면 첫째 가난해지거든. 그리고 안방문이 바로 보이면은 안방은 전 식구들의 운기, 좋은 운기 작용의 안방에 거기 모처라 거기에서 식구들에게 좋은 전부 운기가 다 이제 고루고루 논아지는데 그 안방에 있는 그 좋은 운기가 현관문이 바로 보일 때는 다 빠져나가. 식구들에게 줄 좋은 운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에 불행이 생기고 또 불화도 생기고 하는 사업도 장애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방과 안방문이 바로 보였을 때는 아주 해로워. 침대는 어떤 방향으로 두는 것이 좋은가요? 침대는 문을 열었을 때 마주 보이면 안 돼. 침대는 바로 침실의 문을 열었을 때 안 보이는 쪽을 피해야 되고 벽에 붙여둬야 돼. 벽에 붙여두는데 또 침대 머리 쪽에 큰 창문이 있다면은 귀가 그래서 이제 또 건강에 이렇게 하고 화장실이 또 침대 머리 위에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흉한 기가 많아서 잠잘 때 흉몽이 꼬이고 잠을 제대로 못하니까 건강에 아주 해로워. 침대를 잘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침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침대 놓고 안 놓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이제 침대는 잠을 자잖아. 그래 잠을 잘 때에 옛부터 머리를 동쪽을 두면은 부자가 되고 서쪽을 두면은 가난해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동쪽으로 머리 뒀을 때 부자가 되는데 서쪽을 머리 두면은 가난해지느냐. 그 의미가 동쪽은 아침에 태양이 솟아서 좋은 길을 주거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서쪽은 지는 해가 석양인데 해가 넘어가면 어둠이 오잖아.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나간다. 는 그래 어둡고 없어진다. 이제 그걸 의미해 가지고 서쪽으로 머리 두면 가난해진다. 그리고 남쪽으로 머리 두면은 또 장수하고, 북쪽으로 머리 두면 단명한다. 남장북단이라고 했거든. 남쪽으로 머리 두면은 장수하고, 북쪽으로 머리 두면은 바로 단명. 짧을 단자, 단명한다. 그것이 왜냐? 남쪽은 불이라. 불은 잘 때면 그 집이 불꽃같이 인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장수한다 하는 걸 둘 가지고 의미하고, 북쪽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어머니 양수 속에서 10달 동안에 우리 인간이 완성돼 가지고 태어나잖아. 그 이제 태어나서 생로병사로 죽으면은 보통 어떤 어른이 돌아갔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갔었다. 전부 돌아갔었다 가거든. 그게 뭐냐 가면은, 죽으면은 내가 태어날 때 물의 고향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은 물이기 때문에 물의 고향으로 돌아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단명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남장북단이라고 했어. 집안에 두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집안에 두는 거울은 좋은 역할도 하고 좋지 않는 역할도 해. 왜냐? 현관에 보통 큰 거울을 볼 수가 있어. 그 현관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바로 마주치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집에 들어오는 운기, 왜 집에 사천전기 가문이다 가는 그건 좋은 그게 운이거든. 그게 집에 들어오는 그 운기가 거울이 흡수를 해. 좋은 기운을 흡수를 해가지고 먹어 삼켜버려요. 그래 보니까 식구들이 받아야 할 그 좋은 운기를 거울에다 먹어 삼켜보니까 그 식구들이 이제 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현관에 담으면 안 되고, 단다면은 현관에도 이제 마주 보이지 않는 한쪽으로 다는 거는 또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이래 거실에도 보면 큰 이제 이 거울이 있는데, 거실에도 전 식구들이 수시로 모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이제 정담도 논의고 앞으로 계획도 거기서 이제 의논하고 이런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큰 거울이 거기에 있을 때는 식구들 각자의 있는 기를 흡수해 보기 때문에, 기가 약질이 있다 보니까 각자 의견 충돌도 되고 의사가 일치가 안 되고 상통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생활에 해를 주기 때문에 거실에도 큰 거울을 두면 안 돼. 그리고 또 침실에 또 거울을 이제 큰 거울이 있는데, 침실에 큰 거울이 있으면은 그 잠잘 때 전신을 이 거울이 그 기를 전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내 전기를 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 허해지고, 또 이제 숙면을 자지 못해서 좋은 꿈을 꾸지도 못하고 해서, 그래 침실에도 그 큰 거울을 두면 안 돼. 그런데 그 거울이 안 되는 거 아니라 또 좋은 일도 해. 내 집 맞은편에 어느 날 이제 큰 빌딩이 들어서가지고 앞은 확 트이야. 거기서 좋은 운이 들어오고, 또 앞이 확 열려서 계획대로 무언가는 잘 이제 이루어지는데, 큰 빌딩이 앞을 딱 막았을 때는 그 들어오던 내가 받아야 할 그 좋은 운가 바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압박을 하고 누른다, 막는다, 차단하고 또 누르기도 하고, 크니까, 내보다 크니까. 그래서 해를 주는데, 그때에 자그마한 거울을 바로 큰 거물이 보이는 맞은편 내 창 쪽에다가 달아놓으면, 이 거울은 작지만은 앞에 보이는 그 큰 건물을 다 먹어 삼켜보는 거야. 거울이 먹어 삼켜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애군을 다 막아줘. 그래서 이 거울은 그것뿐 아니라 앞에 이제 뭐
전봇대라든지 흉한게 보이고 뭐 이제 하는데 그런 모든 앞에 해를 주는 이 모든 흉물을 그 우리 다 이제 막아줘.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집에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하고. 집안에 돌을 장식으로 두는 것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집안에 돌 장식하는 거는 아주 해로워. 돌은 금이라, 흉기라. 금, 쇠. 돌은 쇠붙이와 같은 금이라. 돌은 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흉기가 돼. 그 이제 집안에 돌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하고 이제 그것서 나쁜 기가 이제 그것서 계속 교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제 몸에도 그것이 잠재가 되고 해가지고 바깥에 출입을 할 때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도 해롭고 또 이제 이 공휴일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등산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추락사도 되고 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흉악범에 의해서 맞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해를 줘.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흉기라. 그리고 또 이제 이 돌기라 하는 거는 아무리 좋고 집에 장식하는 돌건 곱게 아주 갈아가지고 이제 이 색칠해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하게 보기 좋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기에만 좋을 뿐이지 아무리 고운 돌기나 흉한 모습의 돌기나 이거는 돌인데서 10m 바깥에 있는 냉한 습기를 흡입을 해. 그걸 빨아들여 가지고 그 집안에 그 습기가 그게 냉습기가 자꾸 차게 되면은 집안에 식구들에게 이제 가진 병이 다 오게 돼. 그래서 그 돌을 집안의 돌은 절대 두면 안 돼요. 집안의 문 위치와 방향이 왜 중요한가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이 아니래. 문과 문이 마주 보이는 걸 가지고 마주 침략하거든. 이 상충 역할이에요. 상충. 문과 문이. 왜 상충이냐? 집안에 그 이제 사요결이 있어서 생방, 왕방 있고 뭐 하듯이 바로 집 안에 구조에 따라서 이 방위가 있는데 아버지 방위가 있고 아들 방위가 있어. 만약에 아버지 방하고 장남 방하고 마주 이렇게 본다면은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마주쳐가지고 충돌이 되는데 아버지는 노부금이라. 아버지는 늙은 금이라. 노부금이라. 장남은 장남목이라. 나무라. 그래서 아버지가 금으로 나무를 비고 치니까 평소에 아들이 아주 유순하고 그 참 착한 아들이 그 문이 바로 치는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아들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탈선을 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 문과 문이 친다 그래. 문이 마주 본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친다 하는 게 그 의미가 거기에 부합되는데 또 이제 현관문하고 화장실 문이 마주 보인다면은 아주 이제 큰 이제 일이나 왜냐 화장실에는 나쁜 기운이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쁜 기가 집에서 가장 나쁜 걸 그다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흉한 기가 예부터 정난 귀신이 가는데 그거는 그 흉한 흉기가 많아가지고 현관에 집에 그 사전적이 그 좋은 기가 들어오다가 화장실하고 마주치면은 그것서 아주 큰 말하자면 이제 경쟁이 생기는 거야. 서로 상충. 서로 쌍충이 생겨가지고 바로 교통사고가 주로 많이 나. 화장실 문하고 마주 봤을 때는 난데없이 길 가다도 교통사고로 이제 당하게 되고 차를 몰고 가다도 또 이제 뭐 추락을 하든지 뭐 충돌하든지 이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화장실 문이 마주 보일 때는
그래 큰 이제 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 문과 문이 마주친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제 상충살이 그 아주 살이라 하거든. 죽을 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 싶지만 보통 그냥 문과 문이 그저 뭔 상관이 있겠나 하는데 그게 이제 충살이라. 그래서 마주 보면 안 돼. 집안의 가구 배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구 배치할 때는 가장 첫째 중요한 거는 소파를 거실에 두는데 그 소파가 현관문 쪽으로 보도록 놔야 돼. 현관문 쪽으로 문을 보도록. 왜냐? 거기에 식구들이 내왕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 손님이 왔다 가도 오는지 가는지를 앞뒤를 다 볼 수 있게끔 마주 보도록 두는 게 그게 아주 좋고 소파 옆에는 분명히 탁자를 놓고 메모지를 둬야 돼.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탁자와 메모지가 꼭 필요해. 그리고 주방에는 이 가스레인지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가스레인지가 아버지 방 위에 있다면은 아버지가 폐가 나쁘고 뇌 이상이 와서 다멸하게 돼. 아버지는 금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불을 때면 금이 녹잖아. 쇠가 녹잖아. 그래서 다멸하게 되고 만약에 서쪽에 가스레인지가 놓였다면은 서쪽은 금고래, 금. 서도 금인데 거기는 이제 서창고도 되고 서쪽으로 갔다 가을에 이 황금들판에 익은 곡식들을 바닥을 해가지고 서쪽에다 주로 창고를 지어가지고 갖다 이제 저장을 했거든. 그 의미가 바로 이 원리라. 그래서 이제 서쪽에 가스레인지가 있으면은 재물이 나가고 돈도 나가고 자꾸 이제 나가는 것만 생기면서 이제 가난해져. 첫째 가난해져. 그리고 물이 만약에 또 남쪽에 있다면은 수도가 그 남쪽에 있다면은 남쪽은 불이고 남은 불이라. 남방은 불이고 가스레인지 그건 불이거든. 불을 갖다가 불이 탈 때 불꽃이 올라올 때 이 물을 갖다 부으면 그 불이 그냥 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솟이거든. 물을 부으면 불이.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보는 것이 눈이거든. 이 불이 밝은 불이 꺼지는 것이 내 실명, 눈이 실명이 돼. 만약에 남쪽에 수도가 있으면은 실명을 해. 그리고 또 심장이 이제 나빠서 이제 해를 보기 때문에 남쪽에 두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지갑은 또 정해 다니지만은 돈이 있으면 금고를 또 어지간해도 금고를 집에 이제 크든 작든 두게 되는데 이 금고는 또 서쪽으로 두면은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돼.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두는 게 좋고 또 쌀독을 우리가 항상 이제 밥을 짓다 보면은 쌀독이 필요를 하는데 이 쌀독에 바로 밑이 보이면은 먹는 식복이 나가고 가난해져. 항상 쌀독은 밑 바닥이 안 보이도록 쌀을 항상 담아 두는 것이 이 식복이 들어오고 또 부자가 되는 그런 좋은 이제 그 방법이라. 그래.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풍수는 항상 좋은 주택, 좋은 공장, 좋은 상가 그리고 조상 계시는 묘터를 풍수의 근본인데 이 풍수는 말로 하는 이 풍수가 아니고 실제 내가 6년 됐는데 지금 풍수지리를 직접 해 나온 것이 5년 됐는데 그 경험을 해보면은 얼마나 이 풍수라 가는 것이 무서운 흉기라. 왜냐 그러면은 이 자연을 볼 줄 알고
겉의 모양과 산을 가지고 형국이라 하는데 겉의 모양과 우리나라에는 선구조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땅 속에 좋은 그 전기가 흐르는 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겉과 속을 보지 못하고 거기다 도성국사가 자 우리나라의 풍수지리를 처음 전해 주셨지만은 도성국사께서도 지리에 대해서 중국에서 풍수지리를 연구하시고 그 중국의 책을 가져오시다 보니까 중국에는 땅에 흐르는 기가 판구조가 돼가지고 우리는 성구조를 해가지고 이 맥이 있는데 중국이나 세상의 어느 나라 우리나라 외에는 전부 판구조라 그냥 바로 이제 바닥처럼 전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큰 인물이 큰 인재 이 천재나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재와 큰 인물이 나는 거지 우리나라가 예부터 배교회나 외침을 당해 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의 그 전기를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이 집에 가서 논 자식들이나 이런 그 섞여 가지고 거의 다 우리나라의 이 전기를 받아 가지고 큰 천재가 나는 거지 근본은 우리나라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그 도성국사가 그 좋은 금난경, 옥룡자 뭐 이제 이런 좋은 책을 갖다가 이 지금까지 전해가지고 일반 통수들은 전부 그걸 보고 맞추다 보니까 전부 거리라. 그거는 거리지 자연의 원리가 아니다. 이치는 자연의 원리를 하지만 보고 모르니까 내가 처음 배울 때 그 교수가 그렇게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잘해도 현장 가지고 모르듯이 이 바로 땅 속과 겉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잘못해버리면은 그것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의사는 잘못 진단하면 한 사람은 왜 이제 환자만 희생을 하지만은 이 풍수는 집들을 잘못 잡아주든 또 공장들을 잘못 잡아주든 그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 또 조선묘를 하나 잘못 썼을 때는 자손이 대대로 망하게 되거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느냐. 그래서 내가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책을 한 건도 아직까진 발간 안 하는 게 산자산 서자서라. 땅은 땅이지 걸은 거리고 거리 땅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 이 풍수의 원리는 좀 땅에 있는데 그 골라면 잘한들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풍수라 가는 거를 다 말 잘하고 책을 젖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믿지 말고 그 경험과 여러 가지 이 실적을 보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